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성큼 다가온 인더스트리 5.0 스타트업들도 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K-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진흥원이죠. 창업진흥원에서 만든 카드 뉴스를 가지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슈화된 4차 산업혁명이라고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빅데이터,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인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5.0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인더스트리 5.0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생각났는데 6차도 있죠, 6차. 6차. 6차는 우리 농촌에서 진행하는 어, 뭐 산업혁명까지는 아니지만 6차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라고 인더스트리 6.0이라고. 자, 인류의 산업 발전 역사는 수차례 도약 단계를 밟았는데 그 변화의 추진력은 기술이었다. 1760년대 물과 수증기를 동력으로 활용한 산업혁명 도래 이후에 20세기 초 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저기 증기기관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다. 핵심이.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IT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최근 나온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 거,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팅, 인공지능 등이며 가상 물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구현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인더스트리 5.0이 나왔다. 그래서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산업 간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한다. 21세기 들어 기술 발전과 실제 산업에서의 적용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5.0 논의가 성큼, 테이블, 성큼 테이블에 올랐다. 뭔가 이제 누군가가 또 만들고 논문 내고 또 어디 토론회에서 하고 뭐 세미나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야 인더스트리 5.0도 인더스트리 5.0 인더스트리 5.0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같은 데는 낼름 또 바로다가 저게 뭐냐 또 이렇게 또 공부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비약적인 생산인데 이면에는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그러니까 막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이제 기계가 나오고 AI가 이제 사람을 이기고 이러면서부터 영화도 나오더만요. 영화도 어떤 영화를 봤더니 어, 로봇이 자기를 스스로 고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서 사람을 위해 해야지 로봇이 로봇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면 법에 금지됩니다. 뭐 그런 영화도 너무 발전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떤 로봇은 몰래 자기를 고치더라. 뭐 그게 영화에 나올 정도로 이제 사실은 우리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겁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더스트리 5.0 이런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인더스트리 5.0은 인간을 기계 중심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놓으려는 발상의 전환을 꾀한다. 인더스트리 5.0이. 자, 한번 봅시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 경제적 이익과 생산성 증대 추구만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자성을 토대로 한 인더스트리 5.0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인간 중심적, 지속 가능성, 탄력성이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은 약간 4차 인더스트리 4.0에서도 얘기 나와줬던 거고요. 인간 중심성이란 인공지능, AI, 로봇이
인간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산 공정에서 주도적 결정과 역할을 갖도록 산업 현장을 재편하려는 발상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이게 뭐 4차 혁명은 조금 더 다른 얘기구나. 예. 천연 자원의 고갈과 감소를 방지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의 불균형을 추구한다. 균형을 추구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직 입이 좀 들풀렸어요. 그죠? 이어 탄력성은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에 생산 공정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지속 가능성, 탄력성, 그리고 인간 중심성 이 세 가지가 인더스트리 5.0의 핵심 요소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죠. 이런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5.0은 인간 중심성, 탄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불러온 비대면 등 환경 변화는 원격 공정의 필요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을 위협하려는 여러 위험 요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산업의 토대는 물론 사회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일깨웠다. 그래서 자동화를 기조로 하는 인더스트리 4.0은 인간을 생산의 한 구성 요소로 볼 뿐 생산 공정에서 인간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데 소홀했던 것 같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인간 중심의 인더스트리 5.0 개념을 도입을 서두르게 된 배경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은 어떤 기계의 한 요소가 되고 사람은 이제 소외되고 사람들의 가치가 좀 낮아지고 막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더스트리 5.0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5.0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멋있네요. 자, 이렇듯 인더스트리 5.0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와 맞물려 산업구조 재편을 촉진하는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혁신과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 입장에선 타고 넘어야 할 도전의 파고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인더스트리 5.0이 보완하려는 가치와 발상의 전환 도상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그 변화를 주시하며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런 것도 한번 제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각광받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막연하게 인더스트리 5.0이 사람 중심이구나 이런 것만 알면은 그냥 뭐 크게 뭐 바뀔 게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라든가 또 지금 창업한 지 몇 년 안 된 초기 창업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유럽연합위원회, 이게 뭐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유럽연합위원회에서 발간 보고서는 아래 6가지 기술 범주를 제시하였다. 자, 일단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 자, 개별적인 인간, 기계의 상호작용, HMI라고 하는 개별적인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꼭 너무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HMI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1번에 갖다 놨고요. 생물에서 영감을 얻는 기술 및 스마트 재료, 이것이 2번입니다. 3번은 디지털 트윈 및 시뮬레이션, 4번은 데이터 전송, 저작, 분석 기술, 이것이 4번째고요. 4번, 5번, 그러니까 일부는 4차 산업혁명과도 관련된 게 있는데 좀 인간 중심으로 좀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I, 그리고 그냥 인공지능 우리가 봤던 그 기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이 되겠죠.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및 저장을 위한 기술, 이것이 6번이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 4.0은 뭐 진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약간 피봇, 변화를 추구하는
4.0, 5.0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더스트리 5.0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도 나왔죠. 4.0의 보안 수준으로 받아들인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5.0 기술 범주 대부분은 4.0과 기술의 구체적, 그러니까 사실은 5.0이 나왔다는 건 4.0에 기반을 둔 변화라는 것이지 그냥 3차 산업혁명에서 4.0을 무시하고 5.0으로 발전된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5.0 기술 범주 대부분은 4.0 기술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내용면에서 중복 혹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각 범주가 개별적이라기보다 깊은 상호 연관 속 발전해 오고 있다. 앞서 제시한 5.0의 핵심 가치에 비춰 기존과는 차별화되는 기술 범죄의 내용 및 구체적인 스타트업 사례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자, 첫째, 인간 중심을 강조하는 인더스트리 5.0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인간과 협업에 방점을 두는 코봇으로 진화하다. 코봇으로의 진화다. 이는 기계가 인간을 대처하게 되리라는 디스토피아적 우려와는 달리 로봇과의 공존, 나아가 인간이 능동적인 판단 능력과 자기 주도적 관리 능력을 살리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력과 자기 주도적 관리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켓 앤 마켓에서 나온 출처가 여기고요. 로봇 시장 중에서도 코봇 시장의 성장 전망은 고무적이다. 전 세계 코봇 시장은 매년 40% 이상 성장하여 2026년에는 약 7조 원 규모로 성장하리라 전망이 나왔다. 코봇 시장. 오케이. 저도 좀 나중에 좀 자료를 좀 더 찾아본다든가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영상만 찍지 말고.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구나. 실제로 사례를 하나 또 들어드립니다. 지나친 공정 자동화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함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 저기 이 형이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시죠?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는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용접과 도색 부문 등에 로봇을 집중한 반면 최종 조립과 검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자동화에 나섰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이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쓰는 소프트웨어도 에러 등으로 잦은 가동 중단,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기계를 설비를 뭐 변화를 주고 바꾸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감소를 겪었다. 그래서 2018년 모델 3 생산 라인을 전격 중단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기계를 너무 신뢰했다. 일론 머스크 형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어떤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만나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람도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능력자이고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사기꾼이더라. 너무 저기 음, 뭐라 그러나요? 너무 저기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가 최고야, 기계를 믿을 수 있어 하지만 그 기계도 오류나고 망가지고 했더니 시간이 더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산성이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인더스트리 5.0 여기저기에서 4차 산업혁명과 문제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도 하나 넣자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숙련된 용접공은 젊은 계층이 기피하여 구인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캐나다로 이제 한국에서 용접을 배워갖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더라고요. 미 용접공 협회는 2024년까지
어, 40만 명의 용접공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했다. 그죠? 그러니까 다 기계가 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사람도 이제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하에서 코복과의 비숙련 인력의 협업이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설립한 미국 테네시주 소재 스타트업 어, 히보티스, 히레보티스는 월 145만 원 수준의 용접 코봇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숙련 없이도 그 조작이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봇을 빌려주고 한 대당 월 145만 원 정도 수준의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체가 나오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2019년 설립한 미국 오클랜드 소재 스타트업 휴는 화학물질과 석유 부산물이 아닌 설탕을 먹는 미생물을 활용한 염색약을 만든다. 진짜 완전 혁신 기업입니다. 2009년 설립한 볼트 드레드는 균사체를 활용한 식물성 가죽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도 나오네요. 식물성 가죽. 긴코 바이오웍스와 베이어 공동 출자한 스타트업 조인 바이오는 미생물을 활용한 질소 비료 대체 상품을 개발하였다. 자, 이에 요 위에 하나 더 있네요. 위에 그리고 둘째를 안 읽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 분야에서 환경에 해로운 화학물질 대신 생명체와 유기물질을 원료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려는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방금 밑에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셋째, 현실의 기기, 이게 이거 뭐죠? 창진원에서 이 PPT를 저기 스마트폰에서 좀 쉽게 읽으라고 이렇게 세로로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좀 불편하죠. 현실의 기계 장비 사물을 가상세계 구현하여 실제 문제 파악과 대처 활용하는 기술을 뜻하는 디지털 트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트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현실의 기계 장비 사물을 가상세계 속에 구현하여 실제 문제 파악과 그러니까 옛날에 비파괴 검사라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거의 확장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문제 파악과 대처에 활용하는 기술을 뜻하는 디지털 트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는 실시간으로 실제 측정값을 반영할 수 있는 IoT, 센서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 도래는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변화다. 이게 셋째고요. 디지털 트윈 갖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2019년 설립한 영국 스타트업 맵패드. 맵패드는 디지털 트윈 및 그 적용을 데이터 처리에 특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엘리베이터와 공기 조화, HVAC 등 관리 시스템을 연결을 위한 운영 체계, API를 제공하는데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HVAC는 뭐고 API는 또 뭡니까? 특히 실시간으로 현실 상황을 디지털 트윈에 반영하는 기술 혁신에 방점을 뒀다. 실시간으로 현실 상황을 디지털 트윈에 반영하는 기술 혁신에 방점을 뒀다. 2월 300만 달러에 이어 최근 650만 달러와 추가하며 시드2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자,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의 기계, 장비, 사물을
가상 속에 구현하여. 그러니까 현실 장비를 가상에 구현하여 실제 문제 파악과 대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3D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냥 3D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그대로 구현해서 실제 하다가 뭐가 이상했다 그러면 여기 어디 부분이,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장비가 나오다 거기에서 갑자기 막 삐삐삐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지금 어디가 고장난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디지털로 똑같이 만든다 실제하고. 그래서 실제 문제 파악과 대처에 활용하는 기술, 어디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대처하는 방법도 활용하는 기술을 보여준다. 이것이 디지털 튠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넷째, 데이터 전송과 저장, 분석 기술은 원격화 자동화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되어 있으며 이는 디지털 트윈 및 AI 기술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래서 이제 국내 얘기입니다. 2018년 설립한 국내 스타트업 모션 투 AI. 모션 투 AI는 물류 창고 내 지게차, 카트, 로봇 등의 동선 최적화 안전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내며 140억 원에 이르는 시리즈 A를 투자를 유치했고 삼성 SDS 내 차내 벤처를 시작했다가 2019년 독립한 국내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서치스라고 있나 봐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도출해내는 데이터 쇼핑몰 인스파일러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가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요. 이제 기업들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또 작은 기업들이 또 성장하고 또 투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창업 기업이, 그러니까 대기업이든 뭐 공공기관이든 학교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또 어떤 변화를 주면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지, 새로운 시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 테스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AI 기술은 교육과 교통 등 다양한 실생활로 그 적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산타토익로 잘 알려진 국내 스타트업 루이드는 자기 주도 학습 성과를 끌어올리는 성과에 힘입어 CB 인사이트가 선정하는 2021 AI 1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렸다. 루이드. 자기주도 학습 성과를 끌어올리는 성과에 힘입어 CB 인사이트가 선정하는 2021 AI 1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렸다. 루이드. 산타토익. 사실은 제가 진짜 유튜브 영상을 안 찍으면 이런 많은 내용들, 많은 이런 소식들을 못 접할 수 있는데 제가 찍으면서 저도 사실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유튜브를 버릴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시간이 부족해도. 그리고 AI 경량화 원천 기술을 갖는 국내 스타트업 노타는 또 교통 체증 해소 솔루션 개발 등과 성과를 거두며 지난해 시리즈 투자 A 투자까지 100억 원의 투자 성과를 거뒀다. 자, 여섯째, 재생에너지 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타트업들 노력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 불필요, 우리가 이제 해저 케이블을 갖고 와서 뭐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해저 케이블이 불필요한 돈이 안 드는 그런 스타트업이 나온 것 같아요. 파력 발전 시스템. 파도가 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스타트업이
인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먼 바다가 아닌 연안 설비를 활용한 기술 상용화로 시장에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으로 상용화에 근접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힌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 파도를 이용한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가 전국에 많이 있는데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긴 있는데 많은데 진짜 그 기술력을 높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2019년 말 미국 에너지 전문 매거진 에너지 CEO, CIO 인사이트가 선정한 톱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업체인데 톱 10에 들었다는 거죠. 최근 4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170억 원 누적 성과를 냈다. 이런 소식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부분에서 태양광도 여기 지금 왼쪽에 이제 밭을 완전 태양광 밭으로 만들어놨네요. 해줌, 솔라 커넥트 등이 주목받고 있다. 해줌은 태양광 분야 국내 1호 전력 중개 사업자로 꼽히며 솔라 커넥트는 초기 투자비가 많은 태양광 사업의 금융 자문 및 솔루션을 제공을 통해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얘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해줌과 식스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60Hz? 60Hz 이런 데는 이제 중개업자다. 스타트업 60Hz는 최근 국내의 숨은 태양광 발전소 7만 개소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여 현재부터 나아가 미래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해 무료로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이 전체 지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높겠다. 요거를 이제 지도에 표시해서 뭐 무료로 공개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비즈니스니까 무료로 공개했겠죠. 아까워서 무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무료 공개를 안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에 무료 공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인더스트리 5.0 개념을 간략히 이해한 뒤 그 기술 범주로 최근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온 스타트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ESG와 RE100, 인더스트리 5.0 등 개념의 확산은 끊임없이 혁신만이 시장이 뒤처지지 않는 기림을 보여준다. 우리 기업들과 스타트업 업계의 환경과 지속 가능성, 탄력성은 물론 인간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보다 발빠른 인식 전환과 도전이 필요한 데다. 그러니까 또 인더스트리 5.0 있으니까 또 도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누가 만들었냐? 국민과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제 원동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식을 창경맨이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